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도쿄 추호대학교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하게 된 오서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본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환교가 JLPT라는 일본어 자격증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전공자도 아니고 이전까지는 완전히 일본어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가 어떻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JLPT 같은 경우에는 총 2달 공부해서 합격했고 실질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 1달 정도 공부했긴 했는데요. 자랑은 아니지만 1달 반 정도는 단어를 빡세게 보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모의고사를 열심히 돌려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때려 맞추는 거라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만점에 반절만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저희 목표는 지금 합격이잖아요. 단기간에 합격하는 건 그렇게 가능하다. 왜 벼락치기를 하게 되었냐, 도대체 어쩌다가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대본을 좀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교환학생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작년 2023년 한 5월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5학기생이었고 3학년 1학기생이었고 고등학교 때 과목으로 잠깐 배웠어서 히라가나 정도 아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도 성적은 별로 좋지 못했고 한 3등급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를 좀 즐겨보긴 했었는데 그렇게 딥하게 파지는 못했고 그냥 남들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정도 보고 니게로 익수오 다이스키 정도 까마귀? 죄송합니다. 까마귀였고요. 이전까지는 제가 코로나번이었다 보니까 뭔가 학교 생활에 아쉬움이 항상 있었고 외국에서 수업 듣는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지난 5월쯤에 일본 교환학생 후기 블로그를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 학교 학우분의 블로그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일단 혼자 타지에 나가서 외국어로 얘기를 하고 일본의 아기자기한 배경도 너무 예뻐 보였고 일본 디저트나 음식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을 찾아보니까 우선 대부분의 학교가 JLPT N2 이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N2라는 게 노베이스가 약간 단기간에 합격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서 포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노베이스는 1년 해야 된다, 6개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다음 학기를 총학생회 활동, 축제 준비 때문에 휴학을 하려고 했고 그럼 휴학하는 김에 어차피 휴학하는 거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JLPT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가 아니고 좀 종종 나옵니다. 학생회 활동이 생각보다 바빴어요. 제가 봉사 시간이 그때 한 450시간 정도 나왔거든요. 축제 준비하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축제가 끝난 10월부터였는데 이마저도 이제 제대로 한 건 11월부터입니다. 왜냐하면 10월에는 약간 포기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2달 만에 공부해서 될까?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책을 피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소를 잃고 뇌 약간 고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공부하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의욕이 안 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럴 시간에 하면 됩니다. 공부 시간 얼마나 했냐, 제가 열품타를 켜놓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험은 12월 3일에 있었고 10월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느라 49시간을 공부했어요. 하루에 1시간 공부한 거죠. 미쳤어. 그래서 11월에는 122시간 했고 12월에는 16시간 해서 총 192시간에서 대충 한 200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는 이거 많이들 하시는 다락원의 한 권으로 끝내기 JLPT N2로 했습니다. 알라딘에서 구매를 했고 분철 옵션으로 한 몇천 원 추가했던 것 같은데 추가를 하면 3권으로 이게 스프링으로 재본이 돼서 와요. 나눠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무겁게 들고 다니면 쓰기도 불편하고 한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는 옵션이고, 근데 이 책은 솔직히 벼락치기 분들에게는 비추라기보다는 한 권을 다 볼 필요는 없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단어량이 너무 많고, 단어량이 많다는 게 예상 단어라던가 기출 단어라던가 다 들어있어서 솔직히 그걸 우리가 다 보기엔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벼락치고 천둥치는 분들한테는 너무 양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 이 책 뒤에 보면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 있고 문법이 다 정리되어 있는 미니북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주로 공부를 했고요. 시간이 많았으면 물론 다 봤을.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굳이 이 책에 있는 단어를 다 안 외워도 합격이 가능하다
아마도. 제가 여기서 JLPT 시험에 선택한 전략은 문법을 쿨하게 버린다기보다는 어려운 문법은 쿨하게 버리고 단어를 최대한 많이 우겨 넣어서 그 단어량으로 이겨내자. 아자 라는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사실 많이 안 봤어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다 풀어보셨다면, 시간이 남으신다면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가 더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풀어보시면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겠다. 특히 청해 같은 경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로 했습니다. 이것도 꽤 유명한 어플로 알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도 있고 애플도 있고 아이패드도 심지어 된다는 거. 그래서 단어 공부는 이 어플로 했고, N5부터 N1까지 단어가 쭉 정리되어 있고, 저희가 공부해야 될 N2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00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기초가 진짜 부족한 상태였어서 N5부터 2달간 쭉 봤고요. N2 같은 경우에는 3회독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봤어요. 뭐 지하철에서도 보고, 길 가면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알바 가면서도 보고, 자기 전에도 중얼중얼 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일본어 단어만 나와 있고, 한국어 버튼 누르면 한국어가 뜨고, 히라가나 버튼 누르면 히라가나가 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읽어봅니다. 나그사메를 의로하다 해보고, 확인해서 만나보고, 그리고 알고 있는 단어면 알고 있음 해서 넘어가고, 모르는 단어면 공부하겠음을 누릅니다. 그래서 공부하겠음을 누르면 이 단어 한 장이 다 끝나고 나서 모르는 단어만 다시 볼게요 하고, 모르는 단어만 다시 모읍니다. 그럼 그 단어 설정에서 또 알고 있음, 모르겠음, 알고 있음, 모르겠음을 반복하다 보면 한 장이 끝나요. 그렇게 한 장이 끝나는데 이게 공부가 되나 처음에는 싶어요. 핸드폰으로 누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1장이 끝나면 그 1장 단어가 1장 끝나서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2장에서 또 나오고 3장에서 또 나오고, 처음에는 50개였던 단어가 뒤로 가면 갈수록 100개, 200개, 300개, 900개 이렇게 늘어나요. 미친 듯이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단어를 특히. 사실 공부는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뭔 말이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절로 외워진다는 거. 정말 너무 안 외워진다 싶을 땐 진짜 이 자식이랑은 내가 도저히 안면이 안 튼다, 익숙해지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 저희는 뭐예요? 시간이 없다고. 우리에겐 지금 시간이 없어. We don't have time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어플로 간편하게 공부를 한다. 전 되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팁이 있다면 한 번 외울 때 제대로 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언어 지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히라가나 발음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걸 막 헷갈리게 해놓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최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이센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센을 사이센인지 자이센인지 이렇게 막 헷갈리게 적어둔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얼핏 공부를 했다면 헷갈려요, 봤을 때. 그래서 제대로 외워야 돼요. 사이센인지 사이젠인지. 그래서 말을 하면서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을 공부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느낌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 대충 이런 발음이었던 것 같아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외워야지. 언어 지식 파트에서 해당 단어가 나왔을 때 고통스럽지 않아요. 전 실제로 사이젠을 틀렸거든요. 그리고 독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 이용했습니다. 초급 수준이랑 고급 수준을 고를 수 있는데 초급 수준으로 봤고요. 초급 수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약간 유치원생 수준의 일본 뉴스가 매일 갱신돼요. 이 어플 진짜 좋아요. 하루에 저는 4개 정도 읽었고요. 소리 내어서 읽으면 특히 좋고요. 처음에는 진짜 속도가 완전 노답이었는데 그 회독 어플이랑 병행을 하니까 아는 단어가 점차 많아져서 점차 빨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계속 초급만 봤어요. 고급 보면 괜히 좌절만 하게 되고 기분 나빠져서 안 했어요. 청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다락원 기출 모의고사 풀어보고 답지를 보면 대본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대본 보면서 내가 이 단어를 모르는구나. 근데 이 단어는 이런 발음으로 나누구나. 근데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네. 그리고 이런 문형으로 계속 많이 나오네. 왜냐면 청해는 그 문제 패턴이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그 패턴에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다른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시험 한 1, 2주 전에는 모의고사만 열심히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JLPT는 N2 합격을 했고요.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언어 지식이 60점 만점에 41점, 독해가 60점 만점에 47점, 청해가 60점 만점에 56점 해서 총점이 144점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저도 정말 막막했거든요. 진짜 하기 싫고. 하기 싫진 않았어. 해야 되긴 했어. 물론 한 6개월 전부터 천천히 공부하는 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시간이 얼마 없는 분들, 문법을 과감히 포기하고 단어를 열심히 집중 공략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 달아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자도 파이팅이다.